수능 대비 적중강좌 KF 수능수학, 오늘은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대개 빈칸 추론 문제로 많이 주어졌었죠. 사실은 2011년 이전까지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유형이랍니다. 근데 2011년 이후부터는 좀 대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가 수학적 기납법에서 좀 복잡한 형태의 점화식에서 일반항과는 빈칸 추론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언제까지 계속 대체하여 점화식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수학적 기납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본다면 수학적 기납법은 상당히 중요한 빈칸 추론의 주제라고 봐줄 수 있겠죠. 자, 수학적 기납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수학적 기납법의 빈칸 추론의 기본적인 형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측면을 우리가 가장 주요 주제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유형은 또한 무엇인지, 만약에 수학적 기납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로 출제가 되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오늘 본 강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수학적 기납법이 도대체 뭐냐부터 간단히 좀 따져봅시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귀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납은 열거하는 거고 나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열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수열을 일정한 규칙하에서 특정한 수열을 정의할 때 쭉 열거하는 방식이 바로 귀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열거와 나열일 때 절대로 이 열거 나열은 수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그닥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연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몇 개나 존재합니까? 무한개입니다. 그렇죠? 수학적 수식을 구성하는 문자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주어진 어떠한 명제가 성립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수 몇 개라고요? 무한개인데 그 무한개 케이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어떠한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귀납은 수학에서는 그닥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귀납은 무슨 귀납입니까? 수학적 귀납입니다.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귀납의 반대인 연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역적 귀납이다. 즉 형식은 구조죠. 형식은 반드시 연역적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귀납의 결과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러한 귀납을 수학적 귀납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연역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연역은 바로 수학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어진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연역의 가장 기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결론을 갖는 기본 구조입니다. 즉 P이면 Q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1 첫 단원에서 집합다음이면 이게 명제랍니다. 수학적인 명제, 수학적인 문장은 전부 다 기본이 바로 뭐다?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if then P면 Q이다. 그래서 모든 수학적 정의가 만약 뭐뭐라면 그러면 고로 뭐뭐라 정의한다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랍니다. 즉 수학적 귀납은 이와 같은 가정과 결론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뭐다? 귀납적인 모든 가능한 모든 자연수에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 결과와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수학적 귀납이라고 부른답니다. 먼저 우리는 수학적 귀납의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빈칸 추론 문제는 대개 증명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주어진 명제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자연수 변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무엇이 어떠한 특정한 걸 성립한다? 반드시 여기에는 대개의 경우는 등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된 명제가 주로 나온답니다. 즉 하나의 예를 우리가 등식의 예를 든다면
좌변에 존재하는 Pn과 우변에 존재하는 Qn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식입니다. 형태적으로 다른 식이지만 늘상 같은 거다라는 이런 등식을 증명할 때 자, 사용하는 것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했을 때 자, 수학적 기납법은 항상 두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기본 구성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초기 값입니다. 늘상. 가장 처음 값, 자연수로서 처음 값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죠. 즉, 가장 처음 단계에서 n = 1일 때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즉, 주어진 명제가 등식이라면 n = 1일 때 좌변과 우변이 각각 얼마 나옵니까? K1과 Q1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계산의 결과가 서로 같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초기 값 실현제한 자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장 핵심적 구조겠죠. 이 두 번째 구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기납을 수학적 기납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기납, 연역적 기납, 즉 가정과 결론의 기본 구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가정과 결론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즉 뭐죠? n = k일 때에 대하여 자,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즉 주어진 명제가 자, 자연수 n이 k라고 하는 값을 취했을 때 좌변 pk와 우변 qk가 같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지금 자, 두 가지 측면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n = k와 k + 1 인접한 두 개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수열로 보자면 인접한 두 항이 될 거고 주어진 명제는 자, 자연수의 앞수와 뒷수의 기본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무슨 자, 규칙을 갖는다. 일종의 체인룰입니다. 연쇄 법칙을 얘기합니다. 도미노를 얘기하는 거죠. 자, 도미노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바로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전제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그렇게 도미노 세웠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 맨 첫 번째 도미노만 딱 쓰러뜨리면 분명히 자, 대전제가 앞에 도미노가 쓰러지면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모두가 쓰러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와 똑같습니다. 앞에 도미노와 뒤에 도미노 관계가 앞에 거 쓰러지면 뒤에 거 쓰러집니다. 같이 n = k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렇죠? 그 다음 명제입니다. 자, 변수가 하나 더 증가했을 때 pk + 1이죠. 좌변은 이놈과 qk + 1이 자, 항상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쇄적 법칙으로 자,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푸덴의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 증명이 수학적 기납법의 핵심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자, 얘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늘상 여러분들 파악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증명 논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같다, 왜 같을까, 이거의 근거가 되는 거랍니다. 자, 우리는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PK, 좌변 PK와 우변 PK가 같았기 때문에 좌변의 PK + 1과 우변의 PK + 1이 같아진 거랍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이것이 자, 먼저 존재했던 거고 이것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한다는 이 과정을 추론해가는 것이 자, 주어진 수학적 기납에 의한 빈칸추론의 핵심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추론할까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래쌤이 강조한 거예요. 등호의 성립이 얘가 같았기 때문에 얘가 같다는 것이 근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자, 우리는 빈칸추론의 첫 번째에서 볼 게 바로 좌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pk + 1이죠. 자, 한번 봅시다. 원래 자, pk와 qk가 같다는 사실을 출발하여 pk + 1이 누구와 같다는 사실을 qk + 1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얘가 출발이라고 했죠. 즉 그래서 좌변끼리의 비교입니다. k와 k + 1 사이에 반드시 좌변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pk + 1이라고 하는 k + 1대 좌변 안에는 늘상 이 안에
PK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PK가 어떠한 형태로 숨겨져 있다는 게 수학적 기나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빈칸 추론의 핵심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자, PK라는 것에 일정한 수를 곱하고 자, 어떠한 수식을 더해서 나온 걸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PK 플러스 1의 식을 적당하게 우리가 분석하여 보면 이 안에 PK가 존재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수를 곱하여 일정한 수를 더한 게 나왔다라고 자,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과정은 이게 이제 문제마다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은 자, 분명히 자, 요게 요렇게 요놈이 여기서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곱하고 자,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자, PK 플러스 1이 어떻게 해당하냐? PK 플러스 1이 여기에 곱하고 더했으니까 등호의 성립은 양쪽에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더해도 등호 성립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근거가 여기서 왔다. 왼쪽에 곱한 만큼 곱하고 오른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더한 만큼 같이 더해주면 등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네모 QK 플러스 세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대개 등식 증명은 요놈을 자, 수식 정리만 하면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 우변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은데 얘하고 얘가 같다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를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납의 기본 구조라고 했을 때 자, 꼭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강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추론의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좌변 비교에. 그렇죠? K 플러스 1의 좌변 안에 자, K일 때 좌변이 있다. 자, 쌤은 현장 강의에서 이러한 예시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자, 똑같이 PK 플러스 1이 PK를 사모하여 늘상 PK 플러스 1 안에 PK를 담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게 되겠죠. 사람도 표현하듯이 마찬가지로 PK 플러스 1 속에 숨어있는 PK를 찾는 게 빈칸 추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우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호 성립의 이유가 여기서 온 거고 정리만 하면 같아지고 같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자,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자,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의 쌤 강의의 기본적인 내용, 접근의 방법 자, 설명했다면 자,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자, 부등식의 증명의 케이스입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자, 등식 증명은 이 주어진 수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오른쪽에 K 플러스 1일 때의 우변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자, 부등식의 증명은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자, PK가 QK보다 크다라고 가정하여 PK 플러스 1이 QK 플러스 1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증명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좌변 비교에서 똑같죠? 자, PK 플러스 1이 PK에서 자, 곱해진 게 양수인 어떤 수를 곱했다. 부호의 변화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모를 더했다면 양을 곱할 때 부호 변화 없고 자, 어떤 수를 더할 때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네모 플러스인 네모를 QK에 곱하고 세모 더해도 똑같이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긴다라는 것은 자, 동일한 겁니다. 즉 자, 이 부호의 자, 근거가 여기서 왔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식은 분명히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부등식은 요 과정이요. 요 놈보다 요 놈이 더 작다는 요 부등식 증명을 반드시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부등식 증명하죠? 일반적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가 Q보다 크다는 거 증명할 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P에서 Q를 뺀 놈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놈이? 자, 두 가지 방식입니다. 완전 제곱, 그쵸? 이라는 것과 어떠한 두 수의 곱이 자, 같은 부호, 그치? 같은 부호라면 자, 반드시 인수분해 돼서 같은 부호라면 양수가 되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등식 증명을 해야 하는 게 하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두 개의 등식과 부등식 증명의 차이를 잠깐 비교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부등식, 이든 등식이든 수학적 기납의 증명에 최근의 교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는 등식, 부등식의 기본이 어떠한 수열의, 어떠한 수의 합의 경우, 특히 수열의 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그마 K콜부터 N까지 AK 어떠한 수열의 합이 예를 들어서 GN이라는 식으로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이 뒤에 시그마 뒤에 붙어있는 K가 항변수 K와 일치한다면 얘는 이걸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그냥 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이퀄 m일 때와 즉 시그마 잘 보세요. k 이퀄 1부터 m까지 ak와 n 이퀄 얼마일 때 m 플러스 1 하나 올라갔죠. k 이퀄 1부터 m 플러스 1까지 ak일 때를 비교하세요. 좌변 비교죠. 얘는 동일한 수열 ak를 m항까지 더한 거고 m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거죠. 당연히 동일한 수열을 n 플러스 1까지 더한 데는 합과 일반항간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K는 1부터 M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AK 플러스 하나를 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좌변의 변화를 비교할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여기가 뭐다? N, K입니다. 수식이 N과 K의 수식으로 표현될 때가 가장 어렵답니다. 이거는 N이 지금 하나가 증가할 때 K만 하나가 늘어서 하나가 늘어난 식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수식 안에 구조가 같이 변하기 때문에 n일 때 n 플러스 1일 때 차이에서의 어떠한 수식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출제 예시는 크게 들고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쌤이 설명했던 과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서 등식 문제 하나, 부등식 문제 하나를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출제 유형은 아예 강좌를 따로 빼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궁금하다면 이어서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예시를 보자면은 2008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08년 수능에 출제됐던 문항입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 팩토리얼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 팩토리얼 해서 어디까지? n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과 같다는 등식 관계에 대한 증명을 빈칸 추론으로 출제가 했습니다. 좌변을 비교하면 아시다시피 이 주어진 좌변은 어떤 수열의 합이죠. 그쵸? 굳이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놈은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합이죠. 1의 제곱, 2의 제곱, N의 제곱, 1팩, 2팩, N팩까지 갔죠. 변화되는 부분을 확인한다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은 K번째 항은 K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팩이죠. 지금 풀고 있는 유형, 기본 유형은 꼭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수열과 관계된다면 분명히 시그마의 항변수 선언된 K와 일반항의 K가 일치합니다. 순수하게 이 수열을, 이 식을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AN과 SN 간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 놈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그러면 풀이의 과정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첫 번째 n 이퀄 1일 때 확인해야죠. n 이퀄 1일 때 우리가 확인해 준다면 좌변은 뭡니까? 좌변은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팩 첫 번째 항만 들어갑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 1팩 1이니까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부변은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2, 2팩이죠. 2팩은 2 곱하기 1, 2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죠? 고로 좌변하고 변 같다라고 보통 보여줍니다. 이제 증명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n 이퀄 k일 때입니다. 그렇죠? n 이퀄 k일 때라면 좌변은 1항부터 n항까지 합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팩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팩 해서 어디까지죠? K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팩. 참고적으로 쓰면 팩토리얼 너무 길어서 팩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놈이 무엇과 같다? K 곱하기 K 플러스 1팩과 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핵심 했습니다. 이게 가정된 수식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자, 라고 했을 때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나요?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가 되어지는 거죠. 수열의 합에서 하나가 증가한 겁니다.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죠. k와 k 플러스 1은 k까지 합에다 k 플러스 1항을 더하면 k 플러스 1까지 합이 되죠. 그래서 자,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1팩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팩 자, K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팩. 자, 여기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플러스 추가하여 자, 얼마일 때? K 플러스 1일 때가 들어가는 거죠. 정리해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팩. 바로 자, 대개의 빈칸 추론 문제에서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는 자, 문제랍니다. 여기서 똑같이 여기가 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좌변이 K일 때와 K 플러스 좌변이 자, 다른 건 다 똑같고 요거를 더했다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똑같은 거죠. K 곱하기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 똑같이 이 주어진 가에 들어가면 추가된 놈을 똑같이 더해준다면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팩 그쵸? 더해준다면 등호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등호는 여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뭡니까? 우변이 K 플러스 1일 때죠.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팩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그쵸?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등식 증명은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랬죠? 정리라는 거 별거 없죠. 자, 인수분해가 기본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식이 뭐죠? K 플러스 1팩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K 플러스 1팩을 자 빼줄 거고요. 남는 식이 앞에 K죠? 뒤에는 뭡니까? K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정리하겠습니다. K 플러스 1 제곱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죠? 자, 정리해주면 이 식 뭐가 되죠?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돼서 자,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K 플러스 2팩에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그죠? K 플러스 1팩에 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얘는 뭐하고 일치하죠? K 플러스 2팩과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준식은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 가로 열고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팩이 K 플러스 2팩이 돼서 이것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우변의 식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다 보세요. 증명의 포인트는 K일 때와 K 플러스 1일 때 좌변 비교입니다. 그렇죠? 자,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의 식의 의미가 K일 때 좌변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갔는지를 똑같이 우변에 동일한 변화를 준다면 등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자, 확인하시고 등식 증명은 언제나 자, 이 수식을 정리만 하면 최종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비교적 쉽게 지워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부등 증명으로 가볼까요? 증명에 관한 문제는 2008년 7월 인천교육청 문제를 하나의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죠. 조건상에 n이 2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처음 조건 스텝 1 그렇죠? 초기값 자, 우리가 증명할 때 n이 2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1의 3승분의 1, 2의 3승분의 1, n의 3승분의 1을 전부 다 곱해주면은 자, 3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증명의 기본 구조 똑같죠? 먼저 n 이퀄 2일 때 시작점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초기값 2에 시작합니다. n 이퀄 2일 때 좌변 들어갑니다. 1 플러스 1의 3승분의 1, 1 플러스 2의 3승분의 1 계산하면 얼마죠? 2 곱하기 8분의 9에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됨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변식 봅니다. 우변식은 3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입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2분의 5가 당연히 4분의 9보다 크니까 좌변보다 우변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비교로서 가능하지요. 자, 이제 가장 수학적인 핵심인 자, 연쇄과정 최인으로 봅시다.
자, n equal k일 때, n equal k일 때, 자, 무조건 가정하죠. 1 플러스 1의 3승분의 1. 자, 해서 어디까지? 1 플러스 k의 3승분의 1이 자, 작습니다. 3 마이너스 k분의 1보다 작다라 가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n equal k 플러스 1. 자, 이건 이제 곱이죠. 합과 다르죠. 이거는 자, 어디부터? 1부터 자, n이 될 때까지 1 플러스 k 3승분의 1을 제가 곱해간 거니까 변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별거 없죠? 하나 추가적으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의 3승분의 1부터 1 플러스 k의 3승분의 1까지 곱하고 추가로 뭐가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승분의 1이 추가로 곱해진 거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놈이 분명히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등호의 성립에서 똑같이 갑니다. 3 마이너스 k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k 플러스의 3승분의 1이 곱해져도 자,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 유도하고자 하는 건 뭐죠? 이 식 전체가 3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1보다 또한 작다는 거. 이놈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보다 k 플러스 1일 때 우변이 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아까 분명히 이론 설명했죠? 쌤이 부등식 증명은 바로 이 두 개의 부등호 관계, 바로 요 부등호 관계 증명을 자,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등식 증명과 부등식 증명의 차이는 등식 증명은 정리만 하면 끝나지만 부등식 증명은 한 번 더 증명을 요구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얘가 얘보다 더 크다고 하면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이거 뺀 놈이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하면 되죠? 3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쵸? 자,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승분의 1 계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지만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3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승분의 3 마이너스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의 3승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 지울 수 있답니다. 그쵸? 자, 지워주면은 자, 마이너스 풀어줍니다. 자,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3승분의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의 3승분의 1이 자, 뒤쪽에서 나온 식이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자, 앞쪽에 주어지지 그대로 둔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0보다 크다는 거 보이면 되죠? 그럼 앞에 게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수식만 우리가 정리해줘.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k 플러스 1의 3승 곱하기 k 통분이죠. 여기는 k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정리해주면 k의 3승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지워지고 1 들어갑니다.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얼마죠? k 플러스 1분의 1. 자, 계산해보면 자, 이게 0보다 크다는 사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통분하면은 k 가로 열고 k 플러스 1의 3승은 k의 3승 플러스 3k의 제곱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없는 게 뭐죠? k 3승 자, k 플러스 1 3승이 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 없었죠? 곱하기 k입니다. 전개하면 k의 3승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k를 빼주니까 k 3 사라지고 자, 준식 얼마가 나옵니까? k 가로 열고 k 플러스 3승분의 자, 천천히 가면 되겠죠? 3k제곱에서 2k 제곱 빼면 k 제곱이 남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쵸? 자, 이거 보면 양수고 요놈도 분명히 뭐가 되죠? 양수가 되지요. 그쵸? 왜냐하면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양수 맞죠? 0보다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의 증명은 등식 증명과 하나의 차이가 마지막이 좀 골치 아프네요. 그쵸? 자,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k 플러스 1일 때 우변식과 자, k일 때와 k 플러스 자변식을 비교한 식의 수식 변형에서 나온 수식과의 다시 한번 대수 비교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 대수 비교가 마지막 부등식 증명이 한 번 더 추가된다는 것만 안다면 자, 수학적인 합법에 의한 증명 그닥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은 따로 강의를 빼서 자, 고난도 문제풀이로 자, 떼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